그때부터 상처받기 시작해. 이 사람 가장 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거 거절해? 그래 패스. 또 만나봐요. 또 거절해. 쉬운 사람인데 또 만나면 또 거절해.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야.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벨 5 위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아예 컨택도 못하겠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컨택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업을 진짜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 지역이 다 됐죠. 그러니까 명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명단 작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어요. 그 명단을요 싹 적어보세요. 당연히. 그리고 사장님들이 판단 좀 하지 마세요. 꼭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해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해요. 당연히. 의외로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내 보는 친구가요 진짜 진지연달 했는데 나는 이랑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얘기했는데 안 해요. 당연히. 의외로요 10년 만에 본 친구가 있어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떴는데 그분이 한다니까. 당연히. 명단이란 건요 모든 명단 써야 된다고요. 그럼 이 명단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송준 사장님이 대전에 있는데 내가 목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엄마를 부산에 내가 토요일날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약속만 정하면 만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분도 대전에 살고 세종에 예를 들어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단을 작성해야 되냐면 이 모든 명단에서 내가 목요일날 대전에서 송주영 사장을 예를 들어 1시에 만날 거잖아요. 그럼 오전에 시간이 있죠. 그럼 1시 이후에 시간이 있죠.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찾아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장님? 그렇게 코치 미팅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럼 그 하루를요, 전화하면 대전에 사는 사람 못해도 송주영 사람 빼놓고 두세 사람 잡혀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첫 미팅은요, 스폰서를 붙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사람이 돌발 질문하거나 좀 부정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단 자체를 내가 자신 있게 갖지만 놓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업에 조금 경험치가 많은,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성향이 맞는 스폰서를 붙여서 미팅하게 좋아요. 왜? 스폰서 미팅에 또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필드에서 경험치에 나오는 그 배우는 거. 그리고 부산에 토요일 나가요. 이 명단에서요. 부산에서 만날 사람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종에서 만날 사람 뽑아내고. 그럼 목요일날 대전 있고 이 사람 대전에 또 그 시간 말고 또 따로 잡아도 되겠죠. 명단 자체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요. 내가 시작과 동시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날 사람들은요. 나와요. 그럼 여기서 2명 컨택 못할까요, 당연히? 해요. 4명 컨택 못할까요? 한다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 자체가 사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컨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명단 작성을 시키고 어떻게 만남을 미팅 자체를 잡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사장님들이요, 이거는 진짜 배워가요. 그게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 진지연대 했어요. 똑같이 사장님 빼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행 다니는 사람, 돈 벌고 싶 있지 않을까요? 네. 맞죠? 네. 그 사람들 빠르게 2명, 4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 자리에서요, 예를 들어 내가 목표라는 게 우리가 4주 합산이잖아요. 4주 동안 목표를 딱 정했어. 이 사람은 4주 동안 예를 들어 실버 보내고 싶어. 그럼 빠르게 찾게끔 그 자리에서 적게끔 하고 전화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사장님들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확률 게임이라고도 얘기하죠. 맞죠? 맞죠? 네.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 게임을 얘기해요. 많이 만나야 당연히 많은 결과가 나타나요. 스폰서들이 다 말해요. 우리가 10번 만나면 한두 건은 사인으로 나온다고. 맞죠? 네. 근데 이 확률 게임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행동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네. 보통요, 사장님, 저도 4년간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명단이 이렇게 나와주고 내가 이걸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믿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력 자체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요,
진짜 그거는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하고 의심하고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요, 이 사업을요, 당당하게 리크루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 사업을요, 완벽히 확신하지 않고 조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의심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해소가 시켜져야만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하지 말아도 나는 이 사업을 믿게 되니까 그 필드에서 자신감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뭐예요? 카드 많이 비교하죠. 항상 강의 때 나오죠. 카드가 몇 장이에요? 40. 카드 안 쳐봤었어요? 48? 52장이죠. 52? 뭐 48장이요? 매장 죽었네. 52장이에요. 그러니까 52장 안에 에이스는 사장님 4장 들어있죠. 카드 중에. 그거 많이 비교해요. 에이스가. 근데 에이스가요. 우리는 이걸 빠르게끔 우리 바이러니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진짜 나랑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에이스 2명만 생기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에요. 진짜 쉽죠. 생각만으로. 근데 에이스가요. 10번째 나타날 수 있고 운 좋으면 5번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짜 운 안 좋으면 20번째, 진짜 운 안 좋으면 50번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요. 에이스는 4명은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가 알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카드 10장이에요. 이 카드 10장에 에이스 4장이 다 들었다는 것에 사장님들 손모가지하고 전재산 그런 거 걸겠어요? 안 걸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30장 아니에요. 이제 30장 확률 더 높아졌어요. 이 30장 안에 에이스 4명이 있다는 거에 사장님 똑같이 손모가지하고 전재산 다 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장님 모은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52장이에요. 52장에 에이스 4명이 들어있다는 거에 모든 전재산하고 손모가지 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이죠. 이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라고,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들이요, 뭘 해야 되냐면, 사장님들이 에이스를 빠르게끔 찾는 작업도 중요해요. 찾는 작업도 중요한데, 그 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절반 이상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알아요, 사장님? 그 확신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내가 에이스가 되어가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에이스를 찾았다고 해서요, 찾았어. 에이스야. 근데 내가 에이스를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하고 내가 그 에이스를 담는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 그 에이스를 놓치게 돼요, 사장님.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장님 시스템이라고. 사장님들한테 기초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시스템 3이라고 해요. 사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리더들은요 시스템 얘기를 해요. 근데 시스템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를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도 뭐 말해요? 사업 설명에 말하죠. 원데이 세미나 각지요. 그 다음 1박 2일 세미나 말해요. 시스템은 사장님 왜 중요할까요? 애자는 왜 중요해요? 뭘 배울 건데? 강변사님 시스템 왜 중요해요? 아, 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데? 네? 왜 중요한데?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꿈꾸신 게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 내 일을 대신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네트워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뭐 OPT, OPM이나 하잖아요. 모르죠? 요즘 공부 좀 해서 Other People's Money. 써주세요. 이걸 써주라는 거죠? OPT. 아니요. OPM. 아니 길게. 이건 마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자본이에요. 이걸요, 부자들은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왜 배우고 복제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시스템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도 처음에 월급을 구매했던 게 유튜브 동영상 몇 번 봤거든요. 저는 시작하고 나서 딱 12일 만에 플래티넘을 찍었어요. 많이 추천했겠죠? 네. 처음에 글이 갔으면 많은 사람들을. 근데 중요한 게
그냥 필드의 사인업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들어왔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은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에 우리가 보면요, 당연히 이 사업 뭐 회사가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다 알죠. 알잖아요. 한 두세 번, 10번 정도 보면. 근데 이 안에서는 유튜브만 보고 이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만들어요. 맞죠? 근데 맛이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셰프가 만든다고 사장님이 만든다고 맛이 틀리니까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하고 향이 틀리다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있다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시스템 뭐 치유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상처받고 내가 시스템 안에 동기부여가 치유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곳을 데리고 와야,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장님 파트너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맞죠? 그럼 몇십명, 몇백 명 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로사로 100세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곳, 시스템 복제할 수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들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수도권 원대회나 영남권 원대회나 1박 2일 세미나나 파트너들을 얼마만큼 그 안에 들어오게끔 이끌어내는 리더가요, 나중에 진짜 단단한 팀 만들어낸다고. 사장님들이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 왜 들어온다라요? 이게요, 저도 그 책에서 봤거든요. 우리 사업 자체가 일은 누가 시켜서 이사 못해요, 맞죠? 네. 맞잖아요, 형님. 네. 이 사업이 왜 어려운가 알아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토익.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회사 생활은 내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져 있죠.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와요. 해치기란 것도 있고, 맞죠? 통제란 게 들어가요. 자영업도 똑같아요. 많은 걸 투자되죠, 처음에. 네. 그 다음에 오픈 시간, 근로준 시간이 있어요. 그 일한 만큼 한 달 동안 내가 정산 빼고 나머지 수입을 갖고 간다고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 참여라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그거 자체가 내가 먼저 복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 안에 왜 들어와요?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장님들이 이걸 아까 제가 금방 말했죠. 누가 시켜서 못하는 거라고. 동기부여 자체를 받아야 된다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바꿔내고 싶은 인생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의지 자체를 계속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이건 통계예요, 사장님. 우리 모든 사람 중에요, 27%는요, 동기부여 불가능해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부정적인 사람이죠. 항상 중요한 친구들 보고 몇몇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다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사장님 만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사업이 어려우신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사람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60%가요, 동기부여 가능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시스템 안에서 동기부여를 받으면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고.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 그럼 거기서 10%가요,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사람. 이건 통계예요. 정확해요. 리더들이겠죠, 이분들은. 맞죠? 그 다음 비전을 알려준 리더분들. 그럼 3%가요, 동기부여 가요. 뭐 정의자 스님 같은 빅리더지. 동기부여를 무조건 내가 받고 바로 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럼 이걸요,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요, 사장님 거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동기부여, 에너지를, 동기부여란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아야만 행동력 자체가 나와요. 이 안에 없으면요, 한 3일 정도 지나보세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집에 있으면. 그걸 거저 몇 번 당하면 이 일하기 싫죠? 사망.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들이요, 2단계에서, 지금 처음 시작 2단계에서요, 2단계까지 올라와야 돼요, 사장님.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만
그 10% 안쪽에 그 송자의 길을 간다고.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계속 수리를 받아야 된다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려요. 시스템에 안 들어와도 동기부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팀 이석재 사장님이라고. 그분들 시스템 진짜 안 들어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멘탈이 진짜 강해요. 끊임없이 대청하게 동기부여 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빼놓고는요 모두가 이겁니다. 이거 자체를 사장님들이 계속 이 윗단계까지 올라가 이 윗단계까지 와야 큰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래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사장님들 바이올린을 보면 잠자고 있는 점 같은 파트너들 답답하죠? 열받죠? 그거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그럴까요? 돌려서. 오토시만 돌리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딱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뭔가 알아요, 사장님?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 파트너를 깨우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사장님. 이걸요 분명히 세 개 중에 한 개를 안 했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품 전달식이 올바로 돼야 합니다. 폐고픈이겠죠. 두 번째 뭘까요? 한 번이라도 사업 설명회나 원대회나 시스템에 참여되었는가. 다음 세 번째, 스폰서랑 미팅이 되었는가. 이 세 개예요. 제품 전에 잘 폐업은 다 잘해줬어. 근데 스폰서님도 밥 만나게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잠자고 있어? 더 큰 걸 비전을 볼 수 있는 이 시스템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거야. 사업 설명회 한 번 들었어. 제품 전에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네? 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스폰서랑 미팅이 빠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걸 체크해보세요,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거리고요, 사장님. 이걸 체크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세 개 중에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그리면서 누가 있는지를 체크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잘못된 오류를 내가 범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람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인업의 진짜 성공률이 높은 거. 이거예요. 스폰서 주고. 이게요, 제가 볼 때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더라도 사인업이 10개 받으면 5개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내 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스폰서는 어떤 존재예요? 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고마운 감사한 존재죠. 그럼 그런 분들을 내가 진짜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프로모팅 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드는 태도부터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틀려져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 곰곰이. 소폰한테 어떻게 전화해요? 미팅 잡았는데 시간 돼요. 3시에 어디로 와주세요. 이게 끝이야. 다행히. 그 다음에 파트너 앉아있으면 설명도 없어요. 그냥 내 위에 스폰서님이셔.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 자체를요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치가 아무리 내가 진전달 하더라도요 그게 사인업으로 여기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경우가 맞죠? 스폰서 프로모팅은요 진짜 조금 가장 되겠지만은 좀 선의의 거짓말 하잖아요. 포장은 진짜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진짜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인데 내가 니랑 진짜 이걸 해보고 싶어서 어렵게 1시간 부탁드렸어. 내 얼굴을 뭉치라지만 1시간 드릴 때 진짜 조금 경청해서 들어봤으면 좋겠고 좀 신뢰되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요 프로모팅 딱 해놓잖아요. 스폰서 딱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은요 태도 자체가 변해 있어요. 그리고 미팅이 진행될 때 특히나 중요한 건 경청하세요. 사장님도
게스트 초대한 그 신규분들도 스폰서에 많이 같이 괜찮아요. 그 집중도가요, 사인업이 좌우해요. 근데 미팅 횟수는 많아요. 많이 만나요. 근데 결과가 안 나타나요. 이 문제예요. 이거요. 이거 자체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결과라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핵심 자체는 당연히 그거예요. 우리가 2주가 지금 연장됐죠. 프로모션 맞죠? 2주간. 2주간 이제 그냥 끝나가요, 선생님. 2주간 프로모션이 연장됐지만 제가 4년간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요. 딱 성장 시기는 우리가 4주 합산이죠, 맞죠? 4주 동안 도전하는 시기가 이게 뭐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경험치 필드에서 이제 경험한 건데 4주 동안 도전한 게 4번 와요. 그 다음에 8주가 일직선 성장만 없는 거잖아요, 맞죠? 시스템화에서 또 배우고 다져지는 시기가 한 4번 정도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이게 8개월이겠죠. 이 계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사람 내고 있어. 이게 4개월이겠죠. 그래서 이게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성장하는 이 4주는 문제 올까요? 딱 이거 자체를 상에 매번 해야 돼. 사업에 매번 해야 돼. 문제 올 거야, 매번은. 컨벤션 다음. 정확해요. 컨벤션 우리가 3월하고 10월 있죠. 컨벤션 전, 후에 왜? 이때 프로모션이 발표되는 시기예요. 보니까. 그럼 사장님들이 집중할 시기는 이 4주인 거잖아요. 맞죠? 계속 이게 에너지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형님. 그렇지 않아요, 형님? 그러면 4주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핀업을 하는가가 그 핀업을 함으로써 누가 남죠? 사람들이 남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사람이 나오면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의 비전, 신규자는 모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명당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 시스템에서 어떻게 왜 중요성 이런 거 다 다지시 가르쳐야 된다고. 같이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또 4주를 도전하게 돼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S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을 짚으면 선순환이에요. 그러면 도전 시기마다 필요를 해요, 계속. 근데 이 맥은 못 짚잖아요. 내가 왜 도전하는 건지 몰라. 열심히 해. 하라니까.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는 성장했고, 누구는 나는 정체돼 있고, 또 상대도 박탈감이 오는 거고. 이것이 부재야. 그럼 지금 2주가 남았어요. 그럼 지금 도전할 시기 맞죠, 선생님? 네. 연장됐잖아요, 맞죠? 네. 그럼 사장님들이 프로모션 가장 중요한 게요. 항상 제가 말해요. 뭘 챙겨야 되냐면 사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도전 시기에는 바람이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현실 때는 내한테 맞는 플랜을 정해야 돼요. 내가 외치는 건 높게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플랜을 정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따라가 내가 지쳐요. 근데 프로모션 기간이나 도전 기간에는 내가 목표를 예를 들어 고유도를 잡았어요. 한 단계 높은 편 해야 돼. 왜? 전체 이건 팀워크 사업이야. 팀의 분위기가 일면 그 한 단계 높은 편까지 성취해 내버려요. 그럼 사장님이 4주가 2주가 남았어요, 이제. 2주 동안 사장님이 하고 있는 성취하고 싶은 목표편을 정하셔야 돼요. 이걸 정하고 내가 도전이 더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4주 동안 벌고 싶은 금액이 딱 정해져야 된다. 이래야 행동력이 나온다니까, 당연히. 이게 안 정해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스폰서가 짜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4주 지난 거 이제 말하지 말고 2주 볼게요. 그럼 2주 동안 사장님이 어디까지 다시 갈 건지 제세 조건을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어떤 핀까지 내가 목표를 잡고 뛸 건지, 그 다음에 얼마를 벌어낼 건지, 이걸 먼저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2주 동안 목표 핀이 있으면 2주가 남은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되냐면 1주간에 세부적인 또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표 핀이. 그 다음에 2주 동안 완성하는 핀까지. 그럼 1주 동안 내가 목표 핀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보통 2일이나 3일 정도 끊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 이제 개수를 정해야 돼요. 내 파트너 나하고의 개수. 이틀 동안 3일 동안 잘라서 이 개수는 반드시 낸다. 모든 걸 걸고라도 내가 반드시 낸다. 이게 돼야만 그런 결과치가 만들어진다니까 사장님. 근데 사장님들은 이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요. 프로모 시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네? 이 생각까지 나요. 사장님들이 2주라는 시간이 남았을 때 충분해요. 지금 액티브 에이전트가 2주 동안 집중하면 고도까지 갈 수 있어요, 사장님. 브론즈 로얄이요, 플래티넘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사장님. 이 프로모션을 이해를 해보세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실버 가는 플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실버까지 일주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실버 온 거를 실버 양쪽에 한 명 한 명만 만든 거예요. 골드잖아요. 골드부터 150만인데 성급보다 300만이죠. 성급보다 2배잖아요. 그럼 그거 이해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부터 지금 시작하다 골드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형님. 근데 이거 자체를 사장님들이요, 간절하게 생각해요. 간절한 게 생각이 다 간절해요, 형님. 진짜 사장님들이 간절하다면요, 이거 결과치 만들어내야 된다고, 성과. 그게 간절한 거예요. 사장님들은요, 시크를 통해서 분명히 성공하고 싶고,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뛰어들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런가는 사장님? 결과를 안 만들면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돼요. 그 작은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져야만 돈도 벌리겠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 사업을 즐거워지겠죠. 내가 돈을 못 벌면 내 파트너는 돈 못 벌어요. 맞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이 선순환 구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먼저 목표편이 달성하고 성체는 보여주고 돈을 벌고 그 파트너가 똑같이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그대로 복제시키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라고요. 그럼 사장님들이 지금 2주간은 진짜 간절한 만큼 뛰셔야 된다. 누군가가 아니라요. 사장님 자신이다. 제가 볼 때 사장님 저번에 제가 스피치라고 말했어요. 와앞에 하나가요. 사장님 1년 동안 경제적 돈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사장님 지금 집에 앉아가 무조건 한 개는 다 갖고 들어가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사장님들이 이 사업의 비중을 내가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지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Y는 있을 거예요. 나의 Y도 있을 거고. 근데 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Y가 사장의 Y보다 더 큰 거죠? 사장의 Y들이 왜 더 작은 거예요, 사장님? 내 Y가 더 큰 거잖아요. 이 도구를 내가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10만 원 벌고 누군가는요 1억씩 벌어요. 똑같이 돈 내고. 그러면 한 번은 거쳐가야 할 때 길이라면 사장님들이 지금 해야 돼요. 핑계거리, 자기 합리화 다 내려놓고요. 사장님들이 이걸 왜 해야 되고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고. 많이 노력한다고 성공을 다 솔직히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장님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예전에 전달해서 이 사람이 거절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해서 사장님 이 소드 플랜 이 자체를 플랜 자체를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 말 속에 사장님 진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심이 있게 전달했는지 놓치고 있는 명단도 오늘 다 다시 작성해 보세요. 분명히 명단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2주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2주간 남은 시간 동안 사장님들의 각자의 와이드 다시 오늘 새겨보고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시간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동영상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고 오늘 저녁이니까 그래도 또 동기부여되는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 마무리